조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나무 소재나 가죽 소재, 자연적인 어떤 그런 천연 소재가 좋다 이 말이에요. 잠시라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게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새암여식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재물운을 높이는 비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몇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5가지 정도, 4-5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재물운을 높이는 비밀 5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높이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고 우리가 집이다 이래 하는데 집에서는 항상 좋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시든지 인연이 되신 분들한테도 집에서는 싸우지 말아라. 부부 싸움 좀 하지 말아라. 안 싸울 수가 없겠지만, 응? 싸움을 정말 안 하려고 좀 노력하셔라. 우리가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곳에는 우리가 정말 터주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터주 신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 뒤에는 우리가 이제 신체자다 보니 조상신을 보거든요. 싸움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집이 시끄러워지고 신에서도 뜹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또 좋은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부부가 아니면 가족 간에 이렇게 막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어떤 그런, 우리가 그림이라 그러면요, 집에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리라는 것이 뭐 어떤 경우에 불자이시면 천수경이나 금강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렇게 좀 틀어놓으셔도 참 항상 좋은 소리, 맑은 기운이 아니습니까, 그죠? 이 집에는 싸움이나 욕설, 폭행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두 번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이어지면 엄청난 큰 불행이 옵니다. 집에서 좋은 기운을 전부 다 정말 천리밖에 만리밖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는 또한 항상 이렇게 조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좋은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쩐지 좀 찝찝한 냄새가 난다, 땀 냄새가 막 아주 꿉꿉하게 나더라, 여름에 특히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향수도 쓰게 되고 하는데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쾌쾌한 냄새 안 나도록, 뭐 하수구가 됐든 뭐 세탁실이 됐든 뭐 화장실 냄새가 되었든 주방 냄새가 되었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라도 청소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그죠? 네. 집에서 안 좋은 냄새 나도록, 그죠? 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화장실이나 이런데 이렇게 향을 이렇게 꼽아 놓을 수도 있어요. 좋은 향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아침에 이렇게 하나 탁 꼽아도 되고, 그럼 집에 아주 편안하게 좋은 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구를 이렇게 뭐 집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가구를 씁니다, 그죠? 뭐 장롱이 됐든 붙박이장이 되었든 소파가 되었든 이런 거를 쓰는데 주로 자연 소재가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쓰시겠지만 나무나 가죽 소재, 근데 이제 금속으로 된 거 있잖아요. 아주 싸늘하게 차분 거, 금속 소재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돌로 된 거라든가.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가구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소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기서 눕고 편하게 지내고 뭐 이렇잖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 소재나 가죽 소재, 자연적인 어떤 그런 천연 소재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 소재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고 첫째 좀 편안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피부에 닿더라도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어떤 그런 소재를 해라, 가구를. 그리고 이제 집에는 뭐 너나 없이 다 화분이 하나씩 있겠습니다만은 화분을 이렇게 좀 두는 것이 좋아요. 너무 큰 거보다는 이렇게 아기자기하더라도 이런 화분들이 보면은 공기 정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어릴 때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잖아. 그러면 이 모성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 모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주고 싶은 어떤 그런 자식한테, 그게 모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분이라는 것을 기른다 이 말, 식물을 기른다 이 말, 그 식물의 생장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물은 어떠냐? 뭐 저도 이게 지금 여기 화분이 있고 이러는데 참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여름 되면 이게 지금 물을 아침마다 주면서 그러면서 꽃망울이 터지면서 정말 꽃이 한동안 피어 있거든요. 꽃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이뻐서 그 잠시라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게 그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집에 그렇게 좀 아기자기한 그런 화분을 너무 많이 두긴 그렇지만 좀 두는 것도 참 괜찮더라. 그 다음에 조금 또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 구조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을 단위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통 집에 이름이 잘 없지요. 근데 예전에는 이 명문가나 이렇게 하면 집이 다 집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충효당이다. 이 서예 유성룡 선생님의 어떤 고택이거든요. 충과 효가 머무르는 집이다. 어떤 그런 집의 이름이 충효당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통영에 보면 제성당이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지휘하던 곳이고 제성당이다라는 이름 자체가 승리를 만드는 승리를 이끄르는 어떤 그런 집이다. 당이다. 굉장히 참 이름이 멋지지 않나요? 충효당이다. 제성당이다. 우리가 이제 한자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한자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이름이 좀 너무 어색하더라. 아니면 해피하우스다. 정말 행복을 만드는 집이다. 드림하우스다. 꿈을 꿀 수 있는 집이다. 우리 집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재물운을 높이는 우리 집의 기운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재물을 높이는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